오늘은 타운 남자처럼 위로워서 그 친구 내려왔어요. 근데 친구 토마스 뭐 하고 네. 있나요? 생각 중이었어요. 그 생각 그만해보고 그래요? 이리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 내려오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한식 먹을 수 있나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서 난 오늘은 가장 맛있는 한식을 준비했어요. 뭔지 알아요? 뭔가요? 홍어. 저 홍어 빼고 한국에서 잘 먹는데요. 홍어 빼고 그럼 문어 아세요? 문어? 문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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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예요? 여수 돌문어요. 와, 아주 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진짜. 큰 거는 20kg도 넘는 대문어도 있어요. 20kg? 네. 무서운 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요리해요? 남도 쪽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은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요. 지금이 문어 철이거든요. 문어가 제일 가장 많을 때고 그다음에 영양소가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숙회라고 해서 앞에 숙자가 들어가면은요 익혀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회를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양으로 할 수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죽.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닭이랑 만나면 영양가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숙 이렇게 해서 3가지 할 거예요, 오늘요. 오, 3가지. 오늘 진짜 바쁘겠어. 오케이. 문어는요, 우선 보면은 얘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뻘이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를 잡았어요. 소금을 이용해서 씻어주면은 뻘도 없어지지만은 미끈미끈한 요것도 점액질도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안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내장부터 제거할 거거든요. 자, 안에 있는 요 내장만 제거하시고 나면은요, 그리고 소금으로 씻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금은 왜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소금은요, 제가 그 조그만 새싹쌈 있잖아요. 예. 쌈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문어 씻을 때 왜 넣냐면요, 비린 맛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오, 좋아요. 그럼 지금 그냥 이렇게? 네. 오케이. 먼저 왔어요. 파이팅! 오케이. 진짜. 느낌 어때요? 너무 사실 좀 생각보다 징그럽지 않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어요? 유치원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난 저도 할래요. 예, 하세요. 아이, 그만큼 아니죠. 다리 하나하나씩 씻으시면은 안에 뻘들이 새까만 것들이 다 빠져요. 예. 보통은 이제 세척할 때 밀가루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밀가루를 잘못 사용하시면 뻘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음식할 때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소금만 가지고서는 지금은 싱싱하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먼저 물을 끓일 거예요. 물이 이렇게 끓어지면은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특히 전라도나 이런 쪽에 황칠이라는 게 있어요. 황치? 네, 황칠이란 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황칠 나무의 잎사귀를 말려서 가루를 내놓은 거거든요. 난 진짜 녹차인다고 알았는데요. 그쵸, 녹차랑 비슷하죠. 근데 이 황칠이 되게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요, 생선이나 어패류랑 같이 섞어서 넣게 되면요, 그 특유의 비린 맛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문어를 삶으실 때는 뭐 녹차를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물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문어의 조금 부드러운 맛을 이렇게 많이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황칠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연하고 맛있는 문어 드실 수 있어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실 거고요. 자, 문어를요, 끓는 물에다가요, 머리를 잡으시고요, 얘를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오. 담갔다가 떨어지고 있네요. 뺐다가 지금 이게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번 정도를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헤드카기처럼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운동도 되죠? 우와. 네. 아니야? 아, 잠시로 운동 생각 들었어요. 운동보다 잘해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얘가 아주 일자로 뻗는 문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서 삶으시면요, 꽃 모양처럼 동그란 문어로 삶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모양이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는데 네.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대로 넣어서요, 20분 정도만 삶아주시면은요, 아주 이쁜 색깔의 문어로 삶아질 거예요. 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네. 이제 해신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냥 쉽게 백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해신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해신탕이라고요? 네, 예, 예. 원래 해신탕이요. 이렇게 저희가 검색해 보면요, 용왕이 먹었다고 해서 해신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만큼 귀하고 되게 좋은 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준비한 동안 이렇게 육수 끓여놨거든요. 보통 나오는 건데 이제 황기하고요, 가시오가피예요. 아. 네, 황기는 이제 열이 많이 나가지고 식은땀 많이 나고 하시는 분들이 땀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황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황기가루도 이가루 쓰잖아. 그렇죠. 황기가루도 쓰는데 사실은 많이 이제 향이 진하니까는 가루보다는 이렇게 해서 물에다 끓여가지고 울궈서 많이 쓰죠. 드셔보시겠어요? 차야?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드시면 그냥 차로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한국 요리는 진짜 과학적이죠. 그렇죠. 예. 한의원. 진짜 작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 육수를 드린 이유는요, 간단해요. 요렇게 해서 드셨을 때하고요, 요 맛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따가 닭하고 해물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육수를 또 드시면 아까 보셨던 육수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 육수가 어떤 건지 먼저 기억하시라고 먼저 드린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다가 닭을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썼던 소금 있잖아요. 소금 간을 조금 얘는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예. 닭이 이제 육고기죠. 육고기는 그냥 간이 없는 것보다는 간이 조금 있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예. 얘는 조금 소금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전복이랑 은 언제 넣냐면요, 닭이 80% 정도 저희가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익었을 때, 그 다음에 해산물들은 거의 데쳐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맛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닭을 먼저 넣으시고 끓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닭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 다음에 해산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살짝 그랬죠. 처음에 맛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요. 좀 드셔보시면은요. 담배. 건배. 우. 조금씩 그 삼계탕 맛 있고. 그래요. 이 육수 가지고 쑥 끓이면 또 맛있을 것 같지 네, 않아요? 네. 저희가 숙회 하기 전에 죽 먼저 이제 앉혀놓고 숙회를 할게요. 시간이 조금 전략이 되니까요. 보통은 죽을 쓰면은 이제 쌀 가지고 쌀을 불려서 빻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바쁜데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남은 밥 가지고 죽을 쓸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지만 훨씬 더 깊은 맛 느낄 수 있어요. 난 진짜 죽 만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힘들다고 들었어. 한국 사람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쌀을 씻고 불리고 막 그다음에 끓일 때 계속 저어줘야 되고 막 이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음식은 쉽게 하고 잘 줄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선생님 진짜 내 스타일이 그려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아까 문어를 왜 일자로 삶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삶아놓고 나면은 얘가 말리지 않기 때문에 칼질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요. 그렇죠. 얘를 얇게 잘라줄 거예요. 만약에 집에 환자가 계시다고 하면은요 믹서기에다 좀 돌려주세요. 하실 때 너무 어렵죠. 어려우면은 칼을 앞에 잡으시고요 뒤쪽 이용하셔서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저 네, 항상 네. 그렇게 그 양파도 있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러면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문어 삶았잖아요. 그 국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드셔보실래요? 육수야? 네, 예. 문어 육수이랑 네. 초록색깔. 색깔이 진짜 이뻐. 이거 그 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나와요? 아니에요. 문어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마늘도 안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비린맛 나요? 진짜 깨끗한 맛이에요. 그쵸. 아주 맑은 맛이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소금도 넣지 않았는데 간도 어느 정도 그냥 맞죠. 뽀약 어? 그 그쵸? 생각나요. 네. 네. 자, 죽을 쉽게 끓이는 법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불을 킬 거예요. 켜고요. 먼저 참기름을 여기다가요. 충분히 넣으실 거예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넣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밥도 볶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문어도 볶을 거예요. 오. 그래서 조금 넉넉히 넣었어요. 그다음에 얘를 먼저 볶아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 쌀 아니고 밟는다 그랬죠. 육수를 한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냄비에 안 달라붙죠. 안 달라붙으면서 아까 참기름 넉넉히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걔랑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요 죽 끄는 동안 이제 숙회 준비할게요. 아무래도 숙회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게 더 좋으시겠죠. 최대한 얇게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만 돼도 벌써 음식 하나가 완성됐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스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죠. 예. 네, 이거는 아까 문어 삶은 물이죠. 예. 문어 삶은 물에다가 저기 조청만 넣어가지고요. 얘를 15일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우리 전통 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못 접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염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요, 드레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디에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샐러드 드레싱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장 조금 넣고요. 드레싱 볶. 그쵸. 예. 그다음에 저희 다른 거 하나도 안 낼게요. 왠지 얘가 4년 된 매실이거든요. 그래서 4년이요. 4년.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매실 특유의 향도 많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음식에 쓰든지 간에 서로 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얘도 한 스푼. 매실 너무 좋아요. 얘 마찬가지로 드레싱처럼요. 이렇게. 그래서 드실 때는 문어하고 저하고 같이 싸서.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문어를 이제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제 음식 식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한번 맛있게 드세요. 네. 드디어 기rav이 많이 오셨어요. 문어랑 네. 전복이랑 전복이랑 해서 좀 한 거도 네. 있어요. 그래서 한 입에 한 입에? 오. 오케이. 한입. 다양한 식감도 있고 이제 다양한 맛이 좋잖아요. 그 육수는 다 들어가는데 그 진짜 재료마다 그 다른
맛이 나오고 있고. 세 가지 고기는 합쳤어. 텍스처 다 다르지만 합쳤어 좀 이상해. 그 버거처럼 잘 합쳐요. 아마 양파, 죽고. 전부 다 소스들이 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하고 또 다른 맛이 또 나실 거예요. 스타트 냄새 진짜 뭔 냄새? 간장 드레싱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손색이 없죠. 문어 삶은 물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지 않고요. 활용만 잘한다고 하면 짜지 않은 소스들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좋아요. 맞아요. 그 처음에 지금 나오자마자 먹으면 그 식감이 많이 네.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참기름 맛 나요. 그래 진짜 고소하죠. 그리고 약간 쓱 개념 비슷하게 나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먹으면 되게 거리낌 없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 특유의 향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느끼지 않아서 좋죠. 문어는 완전히 보양식이에요.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은 하나의 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어 자체가 지금은 철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 하나를 먹음으로써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맛있는 거고요. 그 진짜 그거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맛있는 재료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저도 오늘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네.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또 먹으러 돼요. 그럼요. 다 드시고 가셔도 돼요. 오늘은 문어를 가지고 스페인식의 매콤한 문어 스튜를 만들 거예요. 원래는 영어로 하면은 스파이스 옥토퍼스 with 올리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올리브를 곁들인 매콤한 문어 스튜. 스페인어로는요? 스페인어로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매콤한 모토 스튜. 예. 문어를 가지고 수비드 조리를 할 건데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팁은 알려드릴게요. 수비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물이 몇 도씨에 끓죠? 토마스? 물이 끓을 때 몇 도에 끓죠? 보통 100도요? 100도죠. 100도 이하 끓지 않는 물에서 이런 재료들을 조리하는 거를 수비드라 그래요. 밀폐시킨 상태에서요. 자,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비드 기계를 가지고 문어를 조리를 해서 그 조리된 문어를 이용한 스페인식 문어 스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폐 용기에 핑크 솔트를 1000ml 넣어도 됩니다. 1000ml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소금 그걸 넣어도 되고요. 올리브 오일을 대략 한 큰술 정도 됐어요. 칠리 올리브 오일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없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주부님들은 그냥 청양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공포에 데이비드님은 저를 알 거예요. 나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맨날 이거 가져오죠. 좋아요. 근데 진짜 이게 시원한 맛이 나서 그래요. 저는 비린 맛도 없어요. 특히 생선을 요릴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2개 빠뜨리고요. 그다음에 후추를 좀 갈 거예요. 바질 좀 주시겠어요? 화이트 와인을 주시겠어요? 이거는 100ml 정도 넣을게요. 이 안에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지금 와인하고 베질하고 올리브 오일, 칠리 이런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와, 오늘 큰 문어 가져왔거든요. 이 문어 다리를 여기다가 빠뜨릴 거예요. 이게 수비드예요. 이제 수비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화이트 와인에 담근 이 문어를 이 귀염둥이 이 아이를 수비드 기계에 넣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80도씨를 맞춰놨고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몇 시간이나 담가 놓을까요? 한 2시간? 20분. 20분. 토마스. 그럼 스페인 음식이니까 2시간이요. 오케이. 4시간 넣을 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알았어. 잠깐 난 짧게. 예, 갔다 와요. 우리 1박 2일 하고 오셔도 돼요. 주무시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비드 기계에다가 이 아이를 4시간 동안 80도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끓지 않는 물에서 이렇게 천천히 익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4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4시간 된 걸 준비를 해봤어요. 왕창나봐. 이렇게 변해 있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졌는데요. 이제 문어를 보시면 똑같이 와인에 넣는데 지금 수분이 굉장히 늘었죠, 토마스.
이게 문어에서 육즙이 빠지면서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보통 우리가 문어를 삶으면 끓는 물에 문어를 넣잖아요. 그럼 물 색깔이 변하죠. 뜨겁죠, 예, 뜨겁죠. 뜨거워요. 예. 그물 색깔이 변한다는 건 문어의 육즙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따 요리할 때 이걸 그대로 다 쓸 거예요. 열어볼게요. 우리 데비드님 아까 되게 먹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그래요. 토마스님부터 우리 향기를 우리 데비드님 안 보여줄게요. 괜찮아. 아마 내 생각은 역사적이다. 그거 열면 아이스 있어요. 주지 않은데도 아이스 있어요. 아 냄새 났어요? 비려요, 안 비려요? 아, 진짜요? 비린 맛이 나요? 없어요. 안 나요. 안 나죠. 와인에 졸였기 때문에 이게 비린 맛이 안 나요. 야채를 간단하게 볶아서 들어갈 거예요. 우리 놓치면 그냥 반영이 반대 좋아해요. 자, 육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튜에다가 문어의 향을 100% 지금 보세요. 문어를 삶은 물을 한 방울도 안 버리고 다 넣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수비드 요리를 하겠다는데 제가 보통 삶은 문어를 쓰면은 건더기만 건져서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수비드를 통해서 삶은 문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버리고 다 썼어요. 문어 색깔도 지금 맞아요. 여기 들어갔어요. 살짝 지금 보랏빛이 아까보다 살짝 보랏빛이 돌죠. 여기다가 우리 익은 문어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도 이게 총알 오징어라는 건데 문어만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문어에게 걸프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뛰어놀으라고요. 이거 오징어죠? 예, 오징어예요. 예. 오징어 드시나요 혹시? 예. 예, 위에 문어 잘라놓은 걸 드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한테.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 문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수비드한 거는 그 향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진짜 부드러워. 그 맞아. 좀 전에 그 치킨 맛이 나오다고 했죠. 아 정말 치킨 맛. 그 치킨 식감. 맛 치킨 말고. 텐더. 치킨 텐더. 질긴 듯한데 씹으면 분해되는 그게 수비드 음식의 특징이에요. 소고기를 수비드를 해도 그렇고 닭고기를 수비드 해도 그렇고요. 식감이 다 그래요. 이렇게 부스러지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씹히는데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약간 그런 그 단백질이 분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특이한 식감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내일 먹어도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런 거는 일부러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 먹어요. 가게에서 팔 때도 항상 하루 넣어놨다가 다음 날 손님에게 다시 준비를 해요. 그게 훨씬 맛있어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문어 한 날인데 제가 볼 때는 힘드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복 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귀한 문어를 하루 종일 먹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그러실 거예요. 오늘 드신 것들이 사실은 문어 요리의 정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진짜 사실은 그럼 사실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그 문어는 이렇게 잘 먹잖아요.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들었어요. 오늘은 그 문어 먹다고 얘기해서 문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짜 이만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4가지는 먹었는데 다 처음부터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다양한 맛이 나왔어요. 근데 난 문어는 한 맛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식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제 어머니 아빠는 요리 못해요. 요리 안 잘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디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모셔서 영광이었고요. 아유, 가시는 거 손님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지금까지 감성 셰프 만어 미모단단 대사방
갑작 손님 토마스. 이제 만나요. 여기 봐요. 먹자.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엄마한테 또 부엌이란 공간이 워낙 일상에서 60~70%를 차지하고 계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엄마의 부엌 안에서 탄생하는 요리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부엌이라는 제목을 엄마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이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엄마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의 맛있는 음식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큰맘 먹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는 굉장히 딸 덕분에 자기가 작가가 돼봤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빠도 은근 뿌듯해 하시고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래도 흘러갈 뻔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나중에 저도 값어치가 있는 포트폴리오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죠. 셰프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그냥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 아직도 새집 살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빠 챙기고 저 챙기고 남동생 챙기고 늘 김치 해주시고 반찬 해주시고 집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거 좋아하고 꽃꽂이 배우는 거 좋아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가정적이신 분? 이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뭐 장어도 구워주고 곰국도 써주고 하는 그냥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 바보 약간 그러신 분이세요. 내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지. 너와 했던 그 모든 것이 행복이. 어머니의 음식 비법은 과연 뭘까요? 제 요리랑 되게 비슷한데요. 쉬워요. 좋은 거를 막 넣기만 하면 사실 요리가 맛이 없을 순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적절한 가격의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이 계절에는 뭐랑 뭘 먹으면 좋다는 거. 가을에 무는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채는 가을에 해 먹는 게 맛있다. 그래서 내가 봄에 하면 그 맛이 안 나는데 아 가을에 하니까 이 맛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가 있고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그게 강점이신 것 같아요.
책이 나오고 반응은 어땠나요? 반찬을 나눠준 적이 있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이제 이 책 보고 하면 되겠네 하시니까 더 반가워들 하시고요. 아 진짜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레시피라서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난다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기본 조미료만 있으면 주재료야 기본 조미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책에서 보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도 전에 책 딱 펴면 주눅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한식에서 가장 힘든 게 계량화 작업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싸웠죠, 엄마랑.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레스토랑은 이제 제가 요리를 개발하고 나면 계량화 작업을 하고서 요리가 시작이 되는데 엄마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시작을 하고서 나중에 이걸 잡으려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메뉴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할까? 제가 이제 레시피를 쓰면 그냥 있는 레시피 한 번에 쭉쭉 적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새로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기쁘기도 많이 기뻤고 재밌기도 많이 재밌었고. 그런데 셰프님은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요? 뭐 한식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100% 배웠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양식 같은 경우는 전 요리의 그 기본 맥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만 알면 이게 한식이든 양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도입했을 때 그거를 섞거나 어떤 게 궁합이 맞을 것 같다라는 조합들을 조금 배우고 나면 요리 맛을 내는 데는 충분히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3개나 운영하고 계세요.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제가 요리를 배우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이라는 데 묶일 수 있잖아요. 저도 뭔가를 배우다 보면 아 기초는 이거여야 돼. 그 다음 기본은 이거지. 활용은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틀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틀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막 섞어보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엄마의 음식 많이 생각나시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음식인데 저희 집만 먹는 약간 꿀꿀이 죽 같은 밥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신김치에다가 밥 넣고 라면 넣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처럼 끓여 먹는 건데 그게 언제나 맛있어요. 그 들어간 거 없는데 그냥 김치만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김치 같은 경우 막 3, 4년 숙성시킨 김치를 계속 갖고 계시니까 그 김치만 넣어도 이제 그 간이 그냥 완벽하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 가족의 약간 소울푸드 같은? 네. 가을에 먹으면 맛있는 엄마 음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지방에서 좀 경상도 쪽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이긴 해요. 이렇게 소고기 묵국인데 서울에서는 좀 보통 하얗게 드시잖아요. 근데 경상도에는 고추장 넣고 좀 칼칼하게 먹거든요. 그게 이제 날씨 좀 추워지고 그러면은 무 넣고 소고기 넣고 좀 칼칼하게 먹는 묵국 하나 있으면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김치에 밥 말아서 먹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셰프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책이겠어요. 간을 그렇게 잘 맞추시던 분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엄마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막 이랬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나이 들면 입맛도 나이 든다. 그거 맞추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도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엄마가 언제까지 그 내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젊고 예쁜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어쨌든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혹은 요리를 만드시면서 아, 내 엄마의 맛은 이런 맛이었지. 우리 엄마의 맛은 맞아 이런 맛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음식을 맞아 먹었었더랬지. 엄마한테 한 번쯤 전화해서 엄마 이것 해주세요.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모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책 쓰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뭐 저희 종종 싸우긴 하지만 그건 사랑의 싸움이니까 앞으로도 더 오밀조밀하게 싸우면서 다 잘 지내보아요. 그리고 늘 사랑하고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얼른 와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 응. 양념에 쓸 거니까 빨간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돼. 따봐. 큰 걸로 따.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랑 그렇죠. 파란 걸 안 익은 거 아니야? 따도 돼? 아 이렇게 파란 것도 무거워. 네. 빨간 것도 따. 양념에 썰어 여면 좋아. 땡볕에서 엄마가 요 고추 딴다고 한번 생각을 아유 해봐라. 땡볕에는 못 하건데. 에이, 근데 고추 딸 때는 정말로 날이 더워요. 더워야 고추가 잘 익잖아. 더워야지. 어. 쉬운 게 아니네. 그러지. 여기 있다 요 아들 안 보이냐 고추가? 아이고. 한 번쯤은 이제 엄마가 하는 음식 가르쳐주고 나도 얻어 먹어봐야겠다 싶고 지네들도 지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었어. 근데 엄마 먹고 자랐는데 좋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애들한테 가르쳐보려고. 처음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들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따면 될 것 같아. 이제 가서 요리를 해봐요. 닭게장을 끓일 때는 닭 손질해서 물에 삶아야 돼. 불에 올려. 일로 와서 이제 콩나물 따듬어. 콩나물을 머리 띄고 요 꼬리 띄고 이것 보고 거두 절미. 다른 데 가서 누구 육개장 닭게장 먹어보면 숙주나물 들었지. 숙주나물은 부드러워갖고 착 까부러진데 얘는 아삭거리잖아. 그리고 국물이 더 시원해. 콩나물 국물이. 콩나물 국물에? 예. 근데 이렇게 크게 따도 되나? 버리는 게 바인데 나는. 그렇게 따면 안 되고 머리만 따고요. 꼬리만 따라고. 아니 꼬리가 근데 어디까지가 꼬리인지 모르겠어. 꼬리가 여기가 꼬리야. 살짝 얇은 거. 얇은 거? 주는데 애기도 있고 공원에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아들도 요즘 세대 따라가구나 했다. 얼마나 나쁜 놈을 같은 거야. 근데 아들이랑도 안 놀아주겠어 설마? 주말이면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너 맨날 낮잠만 자고 늦잠 자고 지금도 낮잠 자? 누워있기만 했잖아. 그러지? 누워 있어. 그렇지. 누워서 엄마 물 밥 했지. 네가 언제? 닭게장이랑 관계없는 콩나물을 이렇게 다듬어 본 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그러지? 그러잖아. 이래서 같이 있으면 안 돼. 아 저는 솔직히 제가 가부장적인지 몰랐어요. 잘 저 스타일대로 살고 왜 이런 줄 알았는데 와이프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해서 잘 해야겠죠. 요즘 시대에 안 맞으니까. 네. 많이 고치려고는 하는데 예. 아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 많은데 예. 앞으로 잘해줄게. 털 한 줄기. 예. 다른 데서 고사리 들었지. 고사리. 예. 근데 우리는 이 털 한 줄기를 넣어.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이렇게 한번 찍고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썰으면 돼. 세진이가 썰어봐. 이게 고사리보다 털 한 줄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어. 양파를 굵게 썰어. 고추는
어슷썰기로. 다리 이렇게 불리고 됐지? 그러면 다 삶아진 거예요. 이게 붉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오, 빼고. 뼈 빠지네? 예, 이제 니네들이 해봐봐. 먹기 좋은 크기로 뼈는 싹 빼.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준 게 맛있는 집으로 그냥 먹었었는데 당연하던 거. 내가 대학교 가서 엄마가 해준 집밥이 아니라 사 먹다 보니까 엄마가 해준 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방학 때 내려오면 살이 한 5kg씩 쪄서 다시 갔던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 세진이랑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냥 당연한 거였지. 엄마가 하는 게. 그치. 비교할 그리고 사람이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항상 다 모든 음식을 집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을 안 나갔잖아. 확실한 건 우리 와이프보다 엄마가 맛있어. 너는 이제 너희 집 가갖고 너 거기한테 쫓겨날 일 있냐? 자, 세진이 간장, 직간장, 고춧가루, 후추, 조금. 또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이제 해줘야 돼? 고기가 싱거울 수도 있잖아. 국물은 간이 맞아도. 근데 얘한테 양념을 해줘야만이 양념이 배들어서 그 맛을 느끼게 하잖아. 그러니까 맛이 틀리지. 그렇지. 양념이 배어들게. 그래서 따로따로 양념을 하는 거야. 가만가만. 자, 이제 그렇고 됐어. 모든 음식을 간단하게 한 번에 하지 않으세요. 그 사이사이에 정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항상 넣으면서 음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맛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거 닭 삶은 육수야. 아들 여기다 넣어봐. 아,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네. 거기 넣고 한 소끔 끓어. 끓은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 이제 불에 올릴게. 아빠가 좋아하고 딸이 좋아하는 우리 무생채. 계절 중에서도 가을에가 생채가 제일 맛있어. 보통 사람들이 무 썰면 이렇게 썰거든. 힘이 없이 팍 죽어갖고 있어. 금방 근데 숨이 쉬어. 우리 집 생채는 보면 아삭아삭해. 결대로 썰어줬어. 오래돼도 숨이 살아있어, 무가. 이건 내가 못 썰겠다. 그러지 엄마가 썰게. 그러니까 무가 이렇게 살았어. 딴 데는 이렇게 굵거든? 그러면 맛이 좀 어. 달라. 엄마가 얇게 썰어주는 게 확실히 더 부드러워. 엄마는 이런 요리 어디서 배운 거야? 언제부터 했어? 큰딸이다 보니까 엄마를 일을 많이 시킨 편이지. 그리고 제사가 13번이었어. 1년에? 예. 종가라서. 그러면 제사 13번에다가 식구가 8명이잖아. 그러면은 생일이 8번 들었어. 그러면 21번이 되지. 지금은 설하고 추석만 세는데 그때는 엄마 클 때는 단오, 백중 그런 것까지 다 셌어. 동지. 그러니까 한 달이면 보통 2번씩 상을 차려야 돼. 이렇게 방목에다가. 상을? 예. 이게 막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거보다도 엄마는 자연스럽게. 또 시켜서 했으면 못했겠다. 또 여기 와서도 조씨 집청선으로 살면서 할머니가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시어머니 밑에 어깨너머로 도와드리고 배우다 본게 그런 게 아마 엄마한테 길들여졌지 그게. 그 엄마 생각하면 제일 많이 나는 장면이 이제 저는 이제 거실이나 이렇게 방에 있고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항상 요리하시는 뒷모습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가부터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싫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같이 이제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엄마도 꾸미고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싹싹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화만 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하나 나가도 엄마도 하고 그러라 그랬었는데 딸네 집에를 가보면 제가 반찬을 해서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찬 그릇에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가 왜 그걸 그래뒀니? 엄마 거잖아. 그래서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자식이든지 다 남다르겠지만은 그런 거 하나도 헛들어 탁 안 버리고 엄마 거잖아 그 말에 다시 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넣는 게 고춧가루. 무가 색이 들게. 마늘. 매실액을 살짝 넣어주고 설탕 대신 조청 넣고 토화젓이야. 토하죠? 네. 토화가 뭐야? 왜냐면 이거 보성강에서 잡은 민물 새우. 아 민물 새우. 응. 근데 어디 가면 니네들 토화젓이 이렇게 새우가 안 살아 있고 갈아진 것이 있을 거야. 우리 이 보성강에는 새우가 이런 새우가 있어. 이게 정말로 토화야. 간장에다 이렇게 젖을 담아놓고 1년 내 먹는데 아빠는 이것으로 생채를 해줘야 맛을 좋아하고 또 이걸로 밥을 비벼 먹어 아빠는. 그래서 토화젓 제일 맛있어. 깨를 넣었다는 느낌이 오잖아 감정깨는. 참기름.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아들 간 한번 볼래? 그럽시다. 딸도 먹어볼래? 간 맞냐? 맛있나? 썰기를 그렇게 얇게 하고 방향 바꿔서 쓰니까 훨씬 더 아삭아삭한 것 같고. 매실이 들어가서 상큼한 맛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두면 맛없어 이 음식은. 그날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이틀까지는 괜찮아. 냉장고 넣어놨다. 할 때 먹을 만큼만 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는 생채는 그래. 엄마의 장맛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저도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좀 달라요, 확실히. 그러면서부터는 엄마의 장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들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사람인 거 인정합니다. 아들, 지금은 돼지갈비.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 고기. 그때 피곤해서 입술이 지었고 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아파서 누워 있었고 옆에서 그냥 어른들 식사하고 계셨는데 고기 냄새 맡고 내가 일어났어. 그래갖고 입술이 지었는데도 그때 고기를 다 뜯어 먹어갖고 어른들이 너는 고기는 진짜 잘 먹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핏물을 먼저 빼 물에 담궈서 그 다음에 물에다 한번 살짝 튀겨내는 거야. 우리가 육수를 안 빼고 먹을 때는 고기를 끓는 물에 넣고 아까 닭게장처럼 국물로 먹은 고기는 찬물에다 넣은 거야. 국을 끓이는 것은 찬물에 넣고 오랫동안. 고기로 먹는 것은 뜨거운 물에 넣은 거야. 짧게. 오케이. 자, 이거 술. 포도주. 맛술을 만들어서 써, 전부. 이제 끓지? 끓면은 고기를 넣어야 돼.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맛있었어요. 그러죠? 유나한테 할머니는 누구야? 할머니는 해 같아요. 양파도 썰고. 너무 얇다. 고추를 통으로 여면은 고추의 매운맛이 우러나들 안에. 그러니까 항상 토막을 내서 넣어야 돼. 이제 갈비 양념. 이거 배지. 자, 마늘. 여기 간장은 뭐야? 엄마가 담은 간장에다가 검정콩 삶아가지고. 자, 이게 조청도 일반 조청이 아니고 생강 조청이야. 고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갈비를 넣어. 아 여기로 붓는 거야? 국물이 많은 거 같지? 여기가 야채가 들어가야 되니까. 야채가 여기 생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양념을 해도 안 들어가. 이제 양념이 다 됐잖아. 그러면 냄비에 넣고 끓기 전에는 센 불. 이제 끓잖아. 끓었으면 약불로 해. 중불이나 약불로 그래 놓고 타이머 맞춰놨다 13분쯤 됐을 때 파를 넣어. 자, 그러면 갈비 끝. 해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면 1시간씩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뚝딱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먹을 때 좀 생각하게 되면서 먹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먹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뭘만 해? 내가 만든 거야? 돼지갈비. 돼지갈비? 잘했다. 근데 엄마 솜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그건 안 돼, 아빠. 소고기보다 훨씬 나아. 감기 올려 그러는데 굳이? 자, 윤 엄마 집에서도 오늘 배운 대로 해갖고 제대로 입맛을 날 수 있게 부탁해요. 네. 근데 박 씨한테 꼭 부탁을 하면 자네가 할 일 있어. 예. 콩나물을 거두절미를 혼자서는 못해. 콩나물 다 따고 이제 뭐. 그거는 해줘 자네가. 예, 그거는 해. 내가 토란 때는 줄 테니까. 예. 잘 먹었다 아들 딸들. 앞으로들이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고 오늘은 참 잘 먹었다. 수고했다. 예, 잘 먹었습니다. 너는 먹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준호야 세진아, 너희들한테 이 음식을 알려줬는데 결코 너네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맛있다 함께 엄마는 더없이 행복하단다. 그러니까 우리 예쁜 손자 손녀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엄마는 더없이 행복하겠다. 고맙다. 아들을 낳아보고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어떻게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은우를 쳐다보면. 근데 엄마도 나를 그런 생각으로 키웠을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우리 은우랑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재밌게 삽시다. 엄마가 해준 거 엄마한테 내가 다시 해줄 수 있는 날을 제가 만들게요. 자주 만들 거고 길게 만들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제 옆에 계셔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네. 20kg도 넘는 대문어도 있어요. 20kg? 스페인어로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상상 속에 젊고 예쁜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어쨌든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워있기만 했잖아. 그러지? 그렇지. 누워서 엄마 물 밥 했지 네가 언제.